온라인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지금 난립니다. 난리잖아요. 네, 일단 글쓴이 주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혼자 있는 집에 갑자기 보일러 수리기사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들이닥쳐서 사전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점검을 하겠다고 하더니 보일러를 좀 살펴보고 누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이 샌다,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이 종이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자동 에어밴드, 감압변, 배관 연장, 분배기, 주름관. 네, 저기 지금 작게 써 있는데요. 잘 안 보일 겁니다. 예,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높은데요. 예, 여기 다른 종이를 보니까 15년 AS 현금가라고 하면서 150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총 212만 원이 나왔고요. 이 기사는 환불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총 212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아니 그 보일러 고치는데 제가 그 린 땡땡 그거 딱 가른 사람 제가 최근에 봤는데 60만 원 들었다 그러던데. 60만 원도 안 드는 것도 많고요. 아 진짜요? 사실은 완전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 비용이 들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상당한 큰 금액을 지금 달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야 200만 원 달라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지금 좀 봤다시피 환불 불가라고 서명 기재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야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냐 하니까 그럼 수리 안 하면 되지 왜 했냐? 라고 오히려 좀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이미 약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환불이나 이게 불가능하고 끝난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영수증 이런 게 있다가 보니까 조금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희님 보통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점검해드리겠다. 딱 보고 나서 어이구 이거 공사가 커지겠는데 저희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보호자분하고 좀 상의하신 다음에 만약에 고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이게 보통의 그 문법 아닙니까? 그게 거래의 도의에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환불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것뿐만 아니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너무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과다 청구가 되었을 때 이게 일방적인 어떤 강요가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만들어져서 이게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과다 청구에 대한 방어책으로 이미 한두 번 했는 것보다는 많은 경험이 쌓여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고치면 좋죠. 없는 것보다 넣는 게 낫고 새롭게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최소한도로 하는 거지 저렇게 과다 청구하는 거는 거래상 좀 도의적으로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 그 가격을 얘기하고 계세요. 40만 원, 비싸봐야 50만 원 이렇다라고 말이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보일러가 사실은 린땡땡, 귀땡땡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데 보통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신제품을 설치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20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은 보일러 3대를 설치한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지금 나오네요. 네네, 저 가격을 보시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차를 고칠 때 중고차인데 고치러 갔더니 2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차값은 100만 원인데.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예. 폐차시켰거든요. 아 진짜요? 새 차를 샀어요, 그리고. 아 진짜. 그러니까 신제품을 사도 60만 원 정도 되는데 수리비 200만 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맞지 않는다. 뭔 고치는데 200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드는 이유가 너무나 과다하게 청구를 했다. 그리고 노인 혼자 있는데 좀 속인 거 아니냐,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모두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 딱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니까 이 글을 본 동종 업계분이 200만 원짜리 명세서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면서 직접 견적서를 올렸다면서요? 네,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20년째 배관 자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단가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회사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거래 명세서를 올렸습니다. 견적 보면요. 14만 원이에요. 아 진짜? 네. 야 세상에. 심지어 아까 전에 그 작성자가 올린 명세서를 보면은 이것저것 중복도 돼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자 그런데요. 이 보일러 설비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인터넷에 많은 내용의 후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바가지 수리. 야 나도.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한둘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보일러 수리 사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도 당했다라고 계속 글이 올라와 있고 결국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수리비가 200 정도 되는데 영수증 보면 AS 합쳐서 150만 원, 소송 갈 거라면 가라. 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댓글 같은 게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좀 심각했던 게 뭐냐면 회사 이름이 조금 공신력 있게 돼 있어요. 이름이 대한자가 들어갑니다. 대한. 한국 대한 이렇게 들어가면 좀 있어 그렇죠. 보이잖아요. 뭔가 국가대표 같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혹시나 이게 공기업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고 막 피해자들도 조금 뭐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제가 이게 과거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보일러 무료 점검 빙자 상술 주의.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일러 수리업자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또는 보일러 협력 업체 등을 사칭하고 방문하여 가스 보일러의 배관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위험하니 즉시 수리가 필요하다 등등등등등등. 야, 이거 약간 좀 냄새. 일단 뭐 이 소비자보호원의 이 내용이 뭐 이 업체와 또 바로 직결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팀장님 그러면은 그 집 문을 열어주면 말이죠, 뭐라고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누리꾼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거 보니까 마트 갔다 오는데 빌라 출입구에서 한 사람이 작업복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검하는 척 하면서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한 2, 3분 후에 배를 눌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줬더니 하는 말이 이 빌라에 이제 가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한 12채 정도가 있는데 위층에도 점검해야 되나 이러면서 물어보고 갔는데 예. 이 누리꾼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저주차가 이 점검업체가 어디냐 알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보통 잘 모르는 분들, 여성이 있다거나 노인이 있으면은 무조건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누르고 말하게 되면 보일러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검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보통 점검하라고 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에서도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이 경우도 고령의 어머님이 또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건데, 자, 아무튼 이 논란이 막 이렇게 커지니까 이 해당 설비 회사 대표가 직접 등판을 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장문의 입장글을 또 거기에 올린 건데요. 우리도 한 상호로 10년 이상 일을 했었고 이게 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했던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글에서 어머니 혼자 있는 집에 수리기사가 들어왔다고 돼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글쓴이로 추정되는 그 집 아들이 있었고 결제도 아들이 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요? 좀 억울하다는 건데요. 추가로 온라인상에서 이게 화제가 되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된 글을 지금 이렇게 퍼다 나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어허.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오늘 오전에 예.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당시에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전액 환불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랑 지금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요? 약품 처리 비용 150만 원은 환불해 주겠다. 어. 아까보단 조금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150만 원 돌려주겠다. 하하. 그렇군요. 승현님. 네. 그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까 그 200 몇십만 원의 그 비용이 진짜 이건 조금의 나는 정말 양심의 가책을 못 이거 진짜 하늘을 우러러. 이런 거면 환불해주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그쪽의 입장에서는 과다 청구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금 우리 경감님도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다 논의했는 게 도대체 내 보일러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면 좋은 것 같아요. 고치시죠. 이거 안 고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자는 곳이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봐 고치는데 이게 견적을 한번 낼 수 있는 저는 공유 사이트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를 때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면 내가 이런 걸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들어와 있는 굉장히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한번 견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종합 가격 비교 사이트가 하루속히 좀 만들어져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가 좀 이렇게 손해보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많이 키웠잖아요. 그 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전화해서 딸아, 아들아 이거 좀 고쳐야 된다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올린 그 해명 글에 어떤 이 관련 보일러 배관일을
나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사장님, 나도 그 일 하는데 나랑 같이 그 집 방문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연락 주십시오.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는 이 사장님이 댓글을 안 달았습니다. 다른 글에는 어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내리세요. 막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달았는데 이 동종업계 분이 또 같이 가서 봅시다 그러면 하니까 그건 또 안 달았어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기 단언할 수는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뭔가 계약하는 방식에서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